효연아, 일단은 프린트 연락이 안 되거든? 오고 있긴 한데 너무 늦나 봐.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면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은 거야.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쌤이 핵심만 몇 개 좀 풀어주고 나머지는 숙제로 한번 내준다면서 이제 해설지를 같이 줄 거야. 알겠지? 여기 모르고선 풀 수 없으니까. 자, 일단 1번, 2번, 3번에서 3번 먼저 볼게. 3번부터 보면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여라.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인데 나누기 4를 했을 때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4의 배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또는 5로 나눴을 때니까 5의 배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4의 배수의 개수를 생각해 주면은 4, 8, 12 해서 가니까 얼마까지 가능해? 100까지 해서 그치 25개고요. 얘는 몇 개야? 20개니까 우리는 25랑 20이랑 일단 더한 개수를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뭘 빼줘야 돼? 그치, 공배수. 그러니까 공배수 얘기 나오면은 4와 5의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하는 거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우리는 20의 배수 갖다가 생각해 주시면 얘는 몇 개가 나와서 5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개라고 쓴다? 40개라고 쓴다. 괜찮나요? 자, 4번 같은 거는 이따가 오늘 다 배울 거거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걸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5번 같은 거 조금 중요한 거야. 5번 같은 거 좀 중요한 거야.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출발점에서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만큼 말을 이동시킬 건데 20번 칸에 도착하면 끝이래. 근데 그림과 같이 1번부터 20번까지 적혀 있고 5번이나 15번 칸에 도착하면 게임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대요. 근데 5번을 보니까 뒤로 2칸 이동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15번을 보니까 한 번에 20번으로 이동하라지. 그러니까 20번에 이동하면 끝인 거니까 동그라미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게임이 끝난다는 거 느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주사위를 지금 몇 번 던진대요? 주사위를 딱 3번밖에 안 던지지. 그치? 그럼 이게 3번 던져가지고 한 번에 20 갈 수 있니? 안 되지. 666 해가지고 18 안 되잖아. 18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도착을 해야 되냐면 15라는 것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15번에 도착을 할 건데 그 중간에 5번이라는 별표 칸에 도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15에 도착을 하실 때 5번에 도착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딱 2가지만 나눠서 봅시다. 자, 일단 15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주사위라는 게 3번 던질 때 일단은 6 더하기 6 더하기 구조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이 나온다고 친다면 바로 15. 얘는 5번에 도착을 해요, 안 해요? 처음에 6 나와버리니까 안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6이랑 3이 바뀌어도 혹은 3이랑 6이랑 여기 바뀌어도 돼, 안 돼? 5에 도착 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인 거 보여요?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이제는 6이랑 5랑 얼마? 4라는 것도 가능하지. 근데 이 경우는 6, 5, 4를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수도 있고 얘네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있는 거니까 사실 3팩 해가지고 6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6가지가 다 되는 건 아닐 거야. 왜냐면 이 경우에서 뭘 배제해줘야 되냐면 6, 5, 4나 아니지 5, 6, 4나 5, 4, 6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배제해줘야 되지. 아, 이 경우는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총 3팩이라는 6가지에서 몇 가지를 뺀 경우? 2가지를 빼서 4가지가 될 거예요. 됐어요? 5에 도달하면 이런 구조로 못 가니까. 그치?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겠어? 6? 더 이상 있어 없어? 여기 4 쓰는 순간 5 돼야 되니까 여기서 겹치지? 오케이. 더 이상 6은 없을 거야. 이제 5 가지고 해보시면 5? 더 이상 6 안 쓸게. 6 쓰는 거 했잖아. 5, 5 해봅시다. 그럼 얼마? 이게 가능하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지. 뒤로 바꾸어버리니까. 그치? 아, 이 경우는 안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566. 근데 566 이거 해보시면 5가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그치? 원래는 얘가 3가지인데 맨 앞에 5가 오는 경우는 안 되니까 3 빼기 얼마로? 1. 됐어? 이렇게 2가지가 또 나올 거야. 또 5, 4 해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5, 6, 6 해봤고
그치?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아까 5 했을 때는 5 나와야 되니까 안 된다고 했었지. 그치? 더 이상 있나? 없지. 여기서 5 한 다음에 숫자를 4로 줄이는 순간 9니까 여기서 6이 나와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 경우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이게 됩니까?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다 보시면 이 경우는 5에 도착을 하는 경우야, 안 하는 경우야?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 요 개수들을 셌을 때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빼서 4가지,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빼서 2가지. 이 경우들은 지금 숫자 5에 도달을 하는 경우를 생각한 거니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한 거니?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했지. 얘는 지금 5에 도달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5에 도달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해봅시다. 5에 도달하는 경우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5에 가야겠지. 그치? 5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얘는 빠꾸 2칸 했으니까 3에 있죠. 3에서 15 가려면 뭐밖에 없어? 6 넣어야 되니까 6 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5에 도달하는 걸 사실 2 플러스 3에서 5로 갈 수도 있거든. 근데 2 플러스 3에서 5로 가면은 얘 위치가 3인데 3에서 한 번에 15로 뛸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겠더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거니까 얘는 5에 도달을 하는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서 4가지, 2가지니까 3, 7, 여기서 9, 얘까지 해서 몇 가지? 10가지, 총 10가지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되겠니? 될 거고요. 그 다음 6번 잠깐 갑시다. 6번. 자, 다음에는 다음 규칙을 만족한대요. 자, 가족권 보니까 1 다음에는 누구만 와요? 3만 오고요. 그 다음 2 다음에는 1과 3만 올 수 있고요. 3 다음에는 1, 2, 3이 다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3은. 아무거나 올 수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만드는 세 자리 정수를 갖다가 구하래요. 세 자리 정수래요. 만들어 봅시다. 자, 얘는요. 1 다음에 3이 올 수, 그러니까 3은 1 다음에 온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을 봐봐. 가족권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1 다음에는 3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2가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2 다음에는 1, 3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는 더 이상 못 오는 거지. 되니? 그치? 그러니까 봐봐. 이 가족권에서 1을 2번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그쵸? 이 가족권에서 2를 2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3은 2번 쓸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럼 합시다. 맨 앞에 누가 오는 경우부터 볼까요? 1. 그럼 여기는 둘 중 하나 3만 올 수 있는 거지. 1은 못 오고 2, 3이 올 수 있는 건데 3만 와야 되니까 누구? 얘밖에 없죠. 1은 끝났지. 2 다음에는 1 또는 3만 올 수 있죠. 2는 못 오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을 때 1, 3이 올 수 있을 텐데 3, 1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오케이. 왜냐면 3은 다음에 아무거나 올 수 있거든. 근데 1, 3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3으로 가시면요. 뒤에 아무거나 와도 괜찮지. 1, 2, 3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세봅시다. 3 다음에 1이었다고 칠까요? 그럼 누가 올 수 있죠? 3이 와야 돼요. 얘 다음에 2가 온다면 1이나 3. 얘가 3이 온다면 그치. 1, 2, 3 다 가능하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해갖고 여기서 6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1가지 해가지고 총 요 숫자들을 갖다가 뭐 해주면 돼요? 더해서 9가지 쓰면 되겠지. 뭘 빼먹었나 보죠? 1 다음에는 3만 올 수 있다. 1 다음에는 3만 올 수 있다. 요거네. 여기 1 다음에 3만 온다는 게 1 다음에 3 맞지? 그럼 이제 3 뒤에지? 아이고, 1, 2, 3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더 있겠네요. 좀 지워볼까요?
2 다음에 3만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또 누가 올 수 있어? 그치? 1, 2, 3 다 가능하지. 여기서 1, 2, 3은 가능하고요.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쓸까? 여기 1 다음에 3만 오니까 얘만 있을 거고요. 됐고요. 2 다음에는 1, 3만 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또는 3. 여기도 얘는 왜 2가 2개였어? 왜 3, 2를 2번 썼지? 이상하네. 3, 3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서 6개.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지. 7 해서 얼마? 총 13가지. 이제 되겠니? 자, 근데 이거 봐봐. 쌤이 지금 보면은 요 왼쪽 거나 요 오른쪽 거나 둘 다 어떤 특별한 연산을 썼니 안 썼니? 사실 기껏 해봤자 여기 3팩 정도 쓴 건데, 그치? 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노가다로 계산한 거 맞아요? 맞아.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 노가다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기호를 갖다가 활용하는 게 있어요. 이 노가다라는 건 우리 말이 좀 너무 천박하니까 수형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형도처럼 다 찾는 거거든요. 그치? 이해되니? 수형도처럼 하는 게 있고요. 기호를 써서 하는 것도 있어요. 기호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C라는 조합기호, P라는 순열기호, 앞으로 배우게 될 파이라는 중복순열기호, 그리고 H라는 중복조합기호. 이렇게 할 거거든? 오늘 여기까지 다 나갈 거야.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마인드 세팅은 이게 중요해요. 얘를 갖다가 일단 노가다로 할 것인지, 기호로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요, 뒷 상황이 동일하시면 우리는 기호로 갈 거고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시면은 노가다로 갈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봐봐. 맨 앞에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올 때 뒤에 올 수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동일하니 안 나니? 동일하지 않지. 이 조건들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건 노가다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구나. 근데 노가다로 접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뒤의 상황이 동일하네. 이러시면 다시 기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기호를 쓰려고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뒤에 뭔가 세부적인, 얘는 세 자릿수니까 몇 개 없지만 5자릿수 이래버리면 뒤의 상황에서 뭔가 또 이상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기호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슬래시 끊고 케이스를 나눠서 노가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가다로만 푸는 문제도 있고 기호로만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두 개가 짬뽕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가져가 줘야 돼. 알겠어? 이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게. 우리 특강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오늘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조금 넘기셔서 이제 8번, 9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야. X랑 Y가 뭐 의미 아닌 정수 혹은 자연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9번 같은 걸로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5랑 7 사이라고 했으니까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는 경우의 수 일일이 세는 거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12번 볼게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4래요. 근데 X, Y, Z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라 그랬으니까 기껏 해봤자 1부터 6이야. 자, 그럼 X, Y, Z에 보면은 X랑 Y랑 Z는 숫자가 1씩 커질수록 X는 1이 더해지는데 Y쪽은 2가 더해지고 Z쪽은 3이 더해지지. 제가 표현한 X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게 맞겠냐? Z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게 맞겠냐? Z예요. 이거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하긴 했는데 Z 먼저 할 거야. 왜냐면 들어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다현아? 전화는 왜 안 받아? 이거 가져가고. Z는 3배잖아. 그러니까 Z 숫자를 1씩 올리면 3씩 커버가 돼요. 근데 딱 봐도 지금 Z가 4면은 12가 됐지. 그럼 나머지 2를 갖다가 X 더하기 2Y가 만들어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Y를 1, Z를, X를 0 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X 0은 안 되겠지. 혹은 X가 2, Y가 1 이렇게 X랑 Y의 개수가 좀 작으니까 좀 세세하게 남은 숫자를 커버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X 먼저 보게 되면 X가
6이었다고 해보자. 됐니? 그리고 y가 3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벌써 6 더하기 6이지. 그럼 나머지 2라는 숫자를 채울 때 3z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촘촘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이해돼? 그러니까 개수가 큰 것부터 볼 겁니다. 알겠죠? 다현아 지금 먼저 프린트 먼저 보고 있거든? 다현이는 영상 봤어 안 봤어? 살짝. 아이 너도 다 안 봤구나.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 보시고 약수 배수 17번 잠깐 볼게요. 17번. 자 지금 이 내용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공통수학 1 있죠? 공통수학 1 다 나한테 배웠잖아. 공통수학 1 마지막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 배웠던 내용들 개념 필기가 있을 거야 집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 다인 거야 지금. 그 문제로 그 내용들로 만든 거야. 자 17번 108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들아 약수라는 얘기 배수라는 얘기 나오면 그 숫자를 무슨 분해하는 게 맞아? 소인수 분해하는 게 맞아. 그럼 쟤를 9로 나눠주면 9 곱하기 12이거든. 그럼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2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108이라는 것은 2의 제곱에다가 3의 세제곱 뭐 요 정도로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이거 좀 제대로 알고 가자. 108이라는 것의 약수는요. 약수라는 것의 형태는요. 당연히 2의 네모승 곱하기 3의 세모승 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 기억하니? 약수가 이렇게밖에 못 나와. 단 네모라는 것은 0부터 기껏 해봤자 2까지고 세모라는 것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능한 이러한 숫자들로만 구성이 될 거다. 이런 거 기억합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네모가 0, 1, 2가 되고요. 세모는 0, 1, 2, 3 네 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3 곱하기 4 하는 거 괜찮냐? 됐니? 그러니까 얘가 공식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네모에다가 1 더한 숫자가 3이었고요. 세모에다가 1을 더한 숫자가 4여서 이렇게 곱하는 꼴로 표현이 되더라. 이거 기억나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문제는 지금 2의 짝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PQ라고 했으니까 짝수라는 것은요. 당연히 2가 몇 개만 돼요. 1개 이상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2의 네모 곱하기 3의 세모꼴에서 여기서 네모는 1 또는 2만 가능하고요. 세모는 0, 1, 2, 3이 가능한 형태지. 그치? 2가 뭐 하나만 있으리란 보장은 없잖아. 2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짝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 곱하기 4가지에서 총 8가지가 나올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문제에서 3의 배수를 물어보셨으니 3의 배수라는 건 2의 네모승 곱하기 3의 세모승 꼴에서 네모는 0이 되든 1이 되든 2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세모는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괜찮나?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얼마라고? 9가지라고 쓰시면 되죠. 괜찮죠? 이거 기억해야 못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효연이는 기억하는 것 같고 다현이는 NPR 알아요? 알죠? 나 안 쓴다. NCR 알아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그러면은 디테일한 건 수업 시간 합시다. 계산해서 보시면 되고요. 뒤로 쭉 넘어서 이웃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25번 갑시다. 25번.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이 놀이공원에 일렬로 서서 입장할 때 어른이 이웃하지 않게 서래요. 어른들이 이웃하지 말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배워야 하는지 기억이 날까? 어른이 이웃하지 말래. 떨어져 앉으래. 그럼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껴있으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을 갖다가 먼저 배열을 하실 거야. 아이들을 배열하는 건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맞아요? 됐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뭐 4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어른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줄 건데 어른들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요 아이들끼리 만들어지는 빈 공간에다가 어른들을 싹싹 넣어주면 되겠죠. 거기 들어봐. 여기다가 어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서 5개의 자리에서 2자리를 선택하시고 어른 넣을 2자리 선택하시고 그 어른 2명은 당연히 다른 어른일 거니까 거기다가 어른 2명을 배열까지 하는 연산. 괜찮나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빈 공간이라 하지 말고 사이라고 할까요? 사이에 어른을 배열하는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쓰신 거지. 그리고 OC 곱하기 2팩을 우리 OPE라고 쓰는 것도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쌤은 굳이 P 잘 안 써. P 잘 안 써. C로 먼저 뽑고 나중에 팩토리얼로 배열할 겁니다. 이렇게 이웃하는 것들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뭐 33번 같은 건 33번 같은 건 X표 치세요, 여러분. 33번 같은 건 X표 치세요. 뭐 내신에서도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35번도 X표. 됐고요. 38번 하나 볼까요? 38번.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뽑힌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뽑을 건데 곱이 짝수가 되래요. 그럼 얘들아,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곱해가지고 지금 뭐가 되고 싶은 거니까? 짝수가 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 짝수라는 것은, 곱했을 때 짝수라는 것은 저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다 홀수가 아니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짝수가 하나 있든 2개 있든 3개 있든 어쨌든 곱하면 짝수거든. 맞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힘드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줄 거예요?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줄 거예요? 세 개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9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9시 3이고요. 우리는 곱이 홀수가 되려면 뽑은 3개가 다 홀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1, 3, 5, 7, 9까지 해서 총 5개의 홀수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요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얘들아, 봐봐. 이제 이런 거지. 약간 반대 경우를 푸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짝수가 되라고 했어. 근데 짝수가 되는 건 얘가 짝이고 홀홀인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짝일 수도 있고 여기가 짝일 수도 있고 너무 많고. 심지어 그 짝수가 2, 4, 6, 8 중에서 누구인지도 설정을 해줘야 돼. 또한 짝수가 2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할 순 있으나 너무 케이스가 많구나. 짝수가 하나일 때, 짝수가 2개일 때, 짝수가 3개일 때 최소 3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 경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반대로 푸는 경우도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 쭉 넘어가셔서 자, 54번 갈게요. 54번 좀 갈게요. 자, 크기가 다른 5켤레의 장갑이 있어요. 총 10짝이겠죠. 4짝을 갖다가 선택을 할 건데 짝이 맞는 장갑이 적어도 1켤레 포함되도록 하래요. 그럼 얘들아 A, B, C, D, E 라는 총 5켤레의 장갑이 있어. 10짝 맞지?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이거 지금? 있을 때 4개를 선택할 건데 짝이 맞는 장갑이 적어도 몇 켤레야? 1켤레야. 그럼 짝이 맞는 게 1켤레일 수도 있고 2켤레일 수도 있고 3켤레일 수도 있고 4켤레일 수도 있지. 짝이 맞는 게 2켤레라고 했을 때도 A, B 짝이 맞는지 A, C 짝이 맞는지 B, D 짝이 맞는지 다 고려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경우에서 또 뭘 빼줄 거야? 짝을 맞는 게
짝이 맞는 것이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어떻게되니?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0개의 장갑이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맞니? 그럼 자, 우린 여기서 짝이 안 맞는 걸 갖다가 할 거야. 짝이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할 거야. 어쨌든 짝이 안 맞는 걸 4개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A, B, C, A, B, C, D, E라는 요 라인에서 하나씩 선택하는 거지. 그치? A 대문자를 뽑았으면 소문자 못 뽑거든. 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알파벳 A, B, C, D, E 중에서 4개가 선택이 되겠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OC4를 갖다 먼저 해줄 거야. OC4를 해서 4개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A, B, D, E 이렇게 나오신다면 나는 알파벳 C가 적힌 장갑은 아예 생각을 안 하겠다는 소리겠지. 쌤 말 이해됐냐?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라인에서 장갑을 뽑을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구체적인 장갑을 뽑을게요. 대문자를 뽑을지 소문자를 뽑을지 몇 가지? 2가지. 대문자, 소문자 2가지. 대문자, 소문자 2가지. 2가지. 2 몇 승? 4승.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봐봐. 나는 어쨌든 짝이 안 맞으면 되거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로 장갑을 뽑을게요. 그럼 전체 10개가 있으니까 10시 1 돼요.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 하나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 이제 두 번째 장갑을 뽑을 거야. 그러면 얘는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장갑 몇 개가 모여야 돼? 8개가 모여야 돼서 8C1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8C1 해가지고 여기서 누군가를 뽑았어. 또 얘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장갑이 몇 개 보이고? 보이겠지. 또 나머지 이렇게 보이는 거 맞아요? 됐나요? 자, 얘들아, 여기 위에 하늘색으로 쓴 거랑 노란색으로 쓴 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 여기 보시면 5 곱하기 얘가 16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색의 값은 80이에요. 오케이? 노란색의 값은 10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4야. 80이고 80 곱하기 2 하니까 6, 8에 48. 이거죠? 또 곱하기 4를 하니까 얼마야? 0, 4, 8, 32. 1920이지. 그치? 값이 이상하지? 그치? 누가 맞을까? 위에 게 맞을까? 밑에 게 맞을까? 위에 거? 다현이는 뭐 같아? 위에 거가 맞아요. 밑에 거 왜 틀렸어, 효연아? 설마 답이 없어서 이러진 않겠지? 자, 봐봐. 얘들아, 이 문제 지금 보시면 장갑 총 10짝이 있는데 거기서 4개를 한 번에 뽑니? 아니면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4개를 뽑니? 한 번에 뽑지. 자, 둘이 얘들아 말이 달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한 번에 4개를 뽑는다는 것은 이 4개의 장갑이 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이렇게 총 4번을 하면 첫 번째 뽑은 놈, 두 번째 뽑은 놈, 세 번째 뽑은 놈, 네 번째 뽑은 놈이라는 의미 부여가 생겨. 자, 뭔 소리냐? 노란색에서 A 뽑고 B 뽑고 C 뽑고 D 뽑았어요. 이 경우랑 D 뽑고 B 뽑고 C 뽑고 A 뽑은 경우를 노란색은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이 10C를 할 때 쌤이 처음에 아까 대문자 A를 했지만 그리고 8C를 할 때 소문자 B를 했지만 이 10C를 할 때 소문자 B가 뽑힐 수도 있거든. 그리고 8C를 할 때 얘가 있을 수 있거든.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놈은요 지금 무슨 의미가 들어갔냐면 순서의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총 4개를 뽑는 순서의 의미가 부여됐다고. 그러니까 4개를 갖다가 순서를 배려하는 것은 4팩 맞나요? 근데 우린 그걸 무시할 거니까 나누기 얼마 해주면 되게요?
4팩 해주면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이거 계속해서 수업할 때 연결 지어줄게. 그래도 고3도 지금 확통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이 생생하시니까 하셨고요. 됐고 넘어가서 있다. 그리고 이 55랑 56은 X표 쳐도 돼. 55, 6은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됐다. 64번 좀 볼까요? 같은 종류의 구슬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같은 종류의 구슬 5개예요. 얘를 갖다가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에 넣으려고 한대요.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 이하가 되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구슬은 5개인데 얘는 서로 다 같게 생긴 구슬이지. 그리고 주머니는 지금 3개야. 얘는요, 서로 다른 구슬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어. 넣을 건데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구슬의 숫자가 다 3개 이하가 되라 그랬고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대요. 야, 주머니는 서로 다르니까 내가 주머니를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됐어요? 근데 구슬은 5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저 구슬 5개는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맞나요? 그럼 여기 A랑 B랑 C에다가 넣었을 때 총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5, 0, 0 가능하지. 그치? 근데 이게 5, 0, 0이 아니라 0, 5, 0일 수도 있고 0, 5, 0, 0, 5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총 몇 가지 나와요, 일단? 3가지 나옵니까? 맞나요? 네. 그리고 구슬이 4개, 1개, 0개일 수도 있지. 맞니? 그럼 어느 구슬에, 어느 주머니에 4개가 들어가는지, 어느 주머니에 1개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와요? 그렇지, 3팩. 또 3, 2, 0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몇 개? 3팩 보여요? 또 이것도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가지잖아. 그치? 또 뭐도 있어요? 몇 가지야? 3가지죠.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들을 싹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8번. 마지막 68번 봅시다. 자, 문제 잘 읽어볼게. 잠깐 하고 한번 잠깐 쉬었다 가자. 68번. 7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5개의 정류장에 차례대로 정차한다. 5개의 정류장을 지나는 동안 3개의 정류장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의 승객이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새로 타는 승객은 없다. 자, 7명이 있고요. 우리는 정류장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정류장에 사람이 내릴 거지. 그리고 그 내리는 인원수는 2 플러스 3 플러스 아니 2 플러스 플러스 3이래요.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 잘 하겠지 제발. 자, 나는 일단 정류장이 5개인데요. 3개의 정류장에서 내리래요. 그럼 정류장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겠지. 내릴 정류장을 선택할 거야. 첫 번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릴 때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이 내리는지도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7명이라는 놈이 2명, 2명, 3명으로 일단 나뉘어져야 되니까 7명을 2 플러스 2 플러스 3로 분할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 맞나요?
계속 써볼게요. 나는 뭐부터 쓸 거냐면 OC3 할 거야. 얘는 지금 뭘 하신 거? 정류장 선택. 내릴 정류장 선택.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사람을 나눌 거야. 자, 7명을 2명, 2명, 3명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7C 2, 5C 2, 3C 3 이거 돼요? 됐니? 근데 아까 여기 노란색처럼 얘들아 한 명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는 건 순서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했지. 근데 여기 봐봐. 2명 뽑고 2명 뽑았지. 그럼 여기 2명이랑 여기 2명이 바뀌는 순서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해줘야 돼? 오, 기억 잘한다. 안 들었다며. 나누기 2팩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나누기 2팩까지 해줄 거예요. 이거 내가 보고라는 영상에 다 담겨져 있어, 얘들아. 담겨져 있어. 나누기 2팩을 하실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어떠한 것이 됐냐면 사람을 2명, 2명, 3명으로 분할하신 상황이야. 됐니? 그럼 얘들아 우리 다 됐어. 정류장 3개가 딱딱딱 있고요. 내릴 곳이 정해져 있고 사람도 2명짜리 사람, 2명짜리 사람, 3명짜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각각 어떤 정류장에 내릴지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 맞냐? 얘들아 여기 2명이랑 여기 2명 그룹 있잖아. 3명 있고 이 2명, 이 2명 같은 그룹이에요? 아니지,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다가 뭐까지 해주게? 3팩 해줄 거예요. 이 3팩의 의미는 무엇이다? 정류장에 사람 배열. 정류장에 사람 배열까지. 이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